네, 안녕하세요. 파이가축입니다. 야매 창업교실 2편이죠. 사실 영상을 20분 내에 담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네, 이게 내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네, 디테일하게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한 2, 3일은 앉아서 계속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할 얘기가 사실 많거든요. 네. 별다른 노하우가 아니지만은, 네, 실제 현장에서 겪어보지 못하면은 알 수 없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 네,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어요, 사실은. 네, 뭐 그런 내용까지 다 할 수는 없고, 다시 20분 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에서 많이 제품들을 서싱을 하고요. 네, 찾고 있고, 찾았고, 네, 여기서 찾아보면은 뭐 태블릿 같은 거, 태블릿, TABL, 태블릿, 이렇게 치죠. 태블릿 PC, 이렇게 찾아보면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죠. 네, 보면은 84에서 90달러, 두 피스, 미니멈 오더죠. 네, 뭐 이런 데 보다 보면 뭐 알아야 되는 용어들이 몇 가지 있어요. MOQ라는 거, 무용어 쓰는 거 MOQ라는 게 있고요. 미니멈 오더 쿼터티라고 해서 최소 주문 수량이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업자들이, 대강 다 알아듣죠. 네, 이렇게 해서 보내면 되고, 여기서 제품을 찾아가지고, 적당한 걸 찾아가지고, 네, 물어보면은 답변이 뭐 제각제각 와요. 뭐 잘 대답해주는 데는, 뭐 즉각 대답 오는 데도 있고 며칠 걸리는 데는 웬만하면 걸러야 되죠. 네, 그런 데는 걸리고요. 네, 대답이 제각제각 잘 오고, 보낼 때 보통 이메일을 써서 보내면 자기 이메일로 오는 게 대화하기가 좀 편하고요. 여기서 대화를 하면은 근거가 남게 되는데, 이런 태블릿이나 이런 거는 인증을 받아야 되죠. 인증을. 인증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할 때 돈이 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게 다른 수입업자가 수입을 하는데 약간 뭐랄까, 배리어가 된다 그러나 장벽이 될 수 있죠. 네. 그러나 이런 똑같은 품목을 수입할 때는 인증이 면제가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인증받는 품목을 웬만해서는 수입을 잘 안 해요. 왜 그러면 인증받을 때 돈이 많이 드니까. 네. 이런 품목들. 아니면 제가 예전에 좀 관심 있었던 품목들 중에 책상에 놓고 쓰는 이런 폴더블 테이블들이 조금 관심이 있었어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네, 괜찮지 않나, 시장성이 좀 있지 않나, 부피도 좀 작고, 가격도 적당하고, 국내 가격이랑 판매가랑 차이도 좀 많이 나고, 네, 이런 제품들. 네, 좀 관심이 있었죠. 네. 그래서 좀 조사를 해가지고 찾아보다가, 네, 말았죠. 네.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거는, 네, 일단은 뭐 이런 제품들을 보고 국내 가격이랑 비교를 해보고, 처음 수입할 때 많이 수입하면 안 돼요. 자신이 없으니까. 네, 일단은 최소 수량. 그러니까 10개만 수입하긴 좀 그렇죠. 네, 10개만 수입하긴 좀 그러니까 금액을 보고, 뭐 6불짜리니까 10개 수입해도 60불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한 100개 정도 수입한다 그러면 600불 정도 되니까, 이런 것들, 몇 개 아이템을 골라서, 한 5개에서 10개 아이템을 골라서 쇼핑몰에 등록을 하고, 국내 제품들 또 등록하라고 해가지고,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 사이트에 등록을 해보면 좀 전문적으로 보이겠죠?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데, 이런 제품들이 회사나 이런 데서 대량으로 구매할 수도 있어가지고, 개인들이 한 개, 두 개 사는 것보다 회사에서 뭐 50개, 100개 이런 식으로 구매 수량이 터져버리면은 괜찮아요. 네, 수입가 대비에 판매가가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20%라 그러면 예전에는 네, 5배를 해서 100으로 팔았죠. 근데 최근에는, 네, 저도 그러지는 못하고요. 뭐 코로나 전에는 보통 30 정도 수입을 해서 30에서 40% 정도 수입을 해서 100에다 팔았죠. 뭐 중간에 100에다 팔면은 중간에 뭐 임대료 뭐 이런 거 해도 최종적으로 마진은 한 40%에서 적게는 한 30%까지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이라 가지고, 네, 마진이 꽤 좋죠. 네, 좋아요. 네, 수입을 해서 팔면 좋은데, 최근에 수입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늘다 보니까 조금은 그냥 단순히 수입하는 것보다는 수입 플러스 거기다가 2차 가공을 해서 타업체랑 좀 차별화되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세요. 네. 아니면 제가 또 예전에 좀 관심 있게 본 제품들이 있는데, 블루투스 모듈이라고, 이런 모듈이나 스피커 모듈 뭐 이런 거 있죠. 이 스피커, 무선 스피커를 만드는 이런 부품들, 네, 이런 전자제품 부품들, 이게 왜 좋냐면은 부피가 굉장히 작아요. 작으니까 가로 세로 뭐 20cm 안에 양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그럼 물류비가 적게 들어요. 물류비가 아까 전에 봤던 그 폴더블 테이블 같은 경우에도 부피가 작으니까 물류비가 적게 드는데, 예전에 좀 관심 있게 봤던 제품들이죠. 네, 폴더블 데스크죠. 네, 의자랑, 네, 문자, 이런 제품들 자녀 있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들이 다 중국산입니다. 이런 거 대부분들. 네, 국내에 뭐 꽤 판매하는 회사도 있고요. 뭐 1억, 2억씩 판매하는 회사도 있고, 그때 당시에 뭐 100불, 200불에 사가지고 한 40만, 50만에 팔았으니까, 네, 2배 이상 남기고 팔았었죠. 그래, 그걸 보고 제가 나도 한번 수입을 해볼까 했는데, 일단 이런 제품들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한 컨테이너에 물건이 많이 담기질 않아요. 네, MOQ가 한 세트고, 얘네들한테 20피트, 뭐, 제일 작은 걸로 한 컨테이너 얼마나 실리냐 물어보면 얘네들이 다 알려주거든요.
보통 수입 단가는 저 같은 경우에 100 US 달러가 100만 원짜리가 한국에 들어왔다. 그러면 도착가가 저한테 한 130만 원 정도 나옵니다. 130만 원. 한 30% 예상하면 돼. 여기에 물류비, 무슨 관세, 세금. 참고로 중국은 FTA가 국내랑 체결되어 있어가지고 품목에 따라서 틀린데 매년 관세가 좀 줄어들고 있죠. 면세 품목도 있고요. 아닌 것도 있고. 근데 FTA 서류를 인정받기 위해서 오리진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야 되는데 원산지 증명서가 보통 50달러 정도 해요. US 달러. 이걸 어떻게 더 큰지 찾아봐야 되죠. 관세를 줄이는 게 50달러가 넘어간다 그러면 50달러 내고 받아야 되는 거고, 별 차이가 안 난다 그러면은 뭐 원산지 증명서 안 받고 FTA 적용 안 받고 그냥 수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LCL로 수입할 때는 뭐 이런 게 사실 필요가 없겠죠. 100만원, 200만원 수입하는데 FTA 관세 뭐 얼마나 할인 받는다고 50 US 달러가 더 드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풀 컨테이너로 수입할 때는 원산지 증명서가 있어야 되고, 원산지 증명서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할인을 세금을 절세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관세사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줄 겁니다. 100만원 수입하면 130만원인데 소비자 판매를 할 때 요런 거는 한 300만원? 300만원인데 뭐 100만원짜리 수입한다는 게 아니라 뭐 계산상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210불이면은 국내 도착가가 한 230-40불, 많게는 250불, 60불 정도 되겠죠. 컨테이너로 수입했을 때 기준이고요. 로스 컨테이너 로드로 수입했을 때는 조금 더 단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한두 번 수입해 보시면은 답이 나와요. 한두 번 수입해 보면 답이 나오는데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관세사랑 컨택을 하면 됩니다. 관세사를 컨택을 하면 되는데 뭐 수입하다 보면 나중에 서류를 받으면 뭐 세금관서 포함해서 뭐 이것저것 수입 인증 서류 해가지고 한 10여 건 정도가 오더라고요. 저도 자세히는 안 봐가지고 사실 잘 몰라요. 10년 이상 수입해봤지만 관세사가 보통 수수료에서 서류비, 다큐피로 해서 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수수료를 가져간다는데 그 외에 서류 예상에서 놓여있는 제가 모르는 비용들이 있겠죠. 3만원, 5만원 받고 해주진 않겠죠. 설마 컨테이너 하나 수입하는데. 그리고 포워더는 뭐냐면은 택배업자입니다. 쉽게 택배업자. 그러니까 관세사는 서류를 정리해주는 사람이고, 포워더는 중국에서 매니팩처러, 공장 팩토리에서 한국 포트까지 가죠. 포트가 PORT인가요? FORT인가 헷갈리네. 포트까지 가죠. 그 다음에 국내 포트로 인천이나 뭐 들어오겠죠. 중국에서는 상하이에서 출발하고 인천이나 부산 포트로 들어오고 여기서 내륙 운송을 하겠죠. 중국도 이렇게 내륙 운송을 하겠죠. 뭐 FOB 뭐 이런 것들, CIF 그런 것들은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 지불 조건이고요. 뭐 공장 인도 조건이냐, 뭐 CIF냐, 뭐 이런 것들. 저도 잘은 몰라요. 옛날에 상업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지식이다 하고, 관세사나 포워드한테 그때 모자란 거 물어보는데, 만약에 이 업체 에이전시나 팩토리 얘기해가지고 포워드가 없으면은 알아서 그냥 수출하고 내 주소를 알려주면 알아서 옵니다. 알아서 오면은 얘네들이 쓰는 포워드를 통해 가지고 그냥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서 오면은 한국에 그 포워더가 저한테 연락을 오죠. 물건 왔습니다 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직접 제 포워드를 쓰는 이유가, 이 포워더가 중국에 있는 협력업체 포워더가 또 있어요. 에이전시가. 걔네들이 연락해서 물건을 픽업하죠. 이러면 장점이 뭐냐면은 제가 물건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한국 사람한테 알아봐서 이 사람이 중국에 얘기해가지고 알아봐 주니까 그게 굉장히 쉽죠. 일단은요. 그런 부분이 쉽고, 비용 부분도 정확하게 알 수도 있고, 조금 싸요. 직접 포워드를 쓰는 것보다는, 쓰는 게. 근데 뭐 정확하게 제가 비교를 해본 건 아니라, 싸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 거고, 이 공장도 가격이랑, 이 물류 비용을 더한 가격이 그렇게 뭐 많지 않으니까, 그냥 대강해서 넘어가는 거고, 최근에, H&M 주식 다 아시죠? 물류비가 한 7배, 8배 올렸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4월달에 한번 수입을 하고, 그때 그 이후로는 지금 수입한 적이 없어요. 그때 4월달에 컨테이너 한번 들어오고 그 물건 아직도 팔고 있는 거고, 굉장히 심각한 거죠. 1년에 한 5번, 6번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팩토리 가격에서 곱하기 한 1.3 정도 하면은 현지 저한테 오는 가격이 나옵니다. 뭐 부가세나 이런 거는 다 나중에 환급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신경 안 쓰고요. 관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중 뭐 FTA죠. 중국에서는 중한 FTA라고, 한국에서 한중 FTA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원산지 증명서, 오리진 원산지 증명서가 있으면 되는데, 요거는 닥터피가 한 50불 정도 발생하고, 물건을 많이 수입하지만 뭐 그냥 해주기도 하는데, 그냥은 잘 안 해주더라고요. 영상을 좀 시간에 쫓기면서 찍다 보니까 말이 계속 빨라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잘 모르시는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뭐 일반적으로 상업이나 무역에 관련된 종사하신 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다 아니까는 금방금방 이해를 하실 텐데, 이런 분은
네. 일단 전문적으로 이부터 이분 무역하시는 분들 뭐 이런 내용은 잘 모르고 이렇게 수입 절차만 아는 거고 물건을 소싱하고 이런 부분들 가장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소싱이죠. 사실 국내에서 팔릴 만한 물건을 싸게 찾아내는 거 1688 아니고요. 알리익스프레스 물건만 찾는 거고 이 물건을 찾아서 알리바바에서 업자를 찾아서 이 물건을 찾아달라 그러면 찾아줘요. 다 에이전시를 착한 에이전시를 찾는다 그러면은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그럼 수입하기도 원활하고 대신 이분의 마진 한 10% 내외는 항상 가져가는구나 이렇게 뭐 눈 감아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안 그러면 이 사람이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네. 이런 부분이 보통 홍콩에다 많이 그 은행을 두거든요. 은행을 두는데 최근에 뭐 이건 우스갯소리인데 뭐 제 이름이 중국에 있는 북한에 있는 병사 이름이랑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보통은 제가 그 홍콩에다 이체를 해주면은 보통 3일에서 5일 만에 돈이 들어가는데 미국에서 북한 대북 제재를 하죠. 제재를 한 이후에는 2주가 걸리는 게 2주. 그러니까 이름도 되게 중요해요. 네, 이건 농담이고요. 진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네. 제 이름이 북한군 병사 이름이랑 똑같아가지고, 네, 이체가, 네, 2주 정도 걸리고, 돈이 어떻게 가냐면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경영은행을 거쳐가지고 경영은행을 갔다가 경영은행에서 다시 홍콩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이때 그 경영은행이 다 미국계 은행이 돼가지고, 네, 여기서 대북 제재가 있어가지고 내 이름이 똑같으면 그럼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내 중국에 돈을 절대 못 붙이겠네요. 네, 그런가요? 네. 하여튼 소싱이 제일 중요해. 소싱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파는 거 셀링 뭐 셀링이나 셀링 네 이런 부분들 최고의 저가의 마케팅 비용을 사용해 가지고 파는 거죠. 싸게 좋은 물건을 수입하면은 업자들한테 이 2차 판매자들, 뭐 3차 판매자들,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싫으면 사지 마. 그럴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좀 그랬거든요. 네. 싫으면 사지 마. 나 아니면 파는 데 없어. 내가 제일 싸. 막 이런 컨셉이었거든요, 사실요. 조금 뭐 불친절하고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근데 안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뭐 소비자 얘기를 들어주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사실요. 네. 그러니까 적당히 자를 때는 잘라야 되고, 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끌려가지 않는 거지. 돈 몇 푼 때문에 계속 끌려가다 보면은 일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받고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물건을 쉽게 수급할 수 있는, 하던가, 아니면은, 판매가 쉽던가, 그리고 마지막이 수금이 쉽던가, 이 세 개 중에 두 개는 돼야 돼. 두 개는 사실. 두 개는. 근데 온라인 쇼핑몰이나 중국에서 수입을 한다는 거는 1번이나 3번은 되게 쉬워요. 요즘은. 1번 수입업자 뭐 찾아가지고 하면 돼요. 네. 어렵지 않아요. 이거 수입해서 걸리는데 보통 30일에서 40일 전 물건이 들어오거든요. 한국으로 받으면 배송이 비싸니까 처음에 소량으로 할 때는 물건이 작거나 그러면 한국으로 받아도 돼요. 뭐 10만원, 20만원 정도. 뭐, 마진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은. 근데 배로 받게 되면은, 네, 포트로 받게 되면은 뭐, 생산기간이라 해가지고 리드타임이 해가지고 30일에서 한 40일 정도 걸리고요. 수금은 굉장히 쉽죠. 온라인으로 파니까 돈 안 주면 물건 안 보내면 돼요. 네, 수금 받고 다 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를 상대할 때는 법인이나 뭐 상장사들 상대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후불로 해야 되고요. 관공서도 어쩔 수 없이 후불로 해야 됩니다. 관공서나 상장사들은 돈 떼먹고 갈 일이 거의 없어요. 99%다 돈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돈을 띄인 거는 일반 중소업체, 소규모 업체, 특히 양업체 있죠. 양업체, 양뭐뭐 업체들은 네, 남의 돈 가지고 영업 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 그러니까 뭐 대행사 이런 거 있죠. 대행사, 그리고 무슨 분양 대행사, 그리고 뭐 이벤트 대행사, 뭐 이런 분들, 네, 그런 분들, 대행사가 붙는 분들은 조금 결정하기 안 좋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성금 받아야 되고, 강서, 대기업, 상장사들 이런 분들은 다 후불해도 상관없다. 정보하면 법인카드로 결제하라 그러면 되니까요. 문제는 판매죠. 그러니까 판매가 너무 많은 판매자들이 판매하는 물건들을 수입하면 안 돼요. 네, 똑같은 물건들. 그러면은 점점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아까 전에 제가 뭐 40% 수입해서 100으로 판다 그랬죠. 이거 불가능하세요. 불가능하고 70, 80 수입해가지고 100으로 파는 경우가 생기세요. 그럼 20%가 남는 거냐?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아니고 20% 중에 임대료 내야 되죠. 인건비 나가죠. 전기세, 온라인 광고 비용 이런 거 다 합치면은 제로가 되는 거죠. 제로성 게임 되는 거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절대 처음에 중요한 거는 처음에 수입할 때
적게, 그리고 남들이 안 하는 물건, 그런 물건들, 그리고 마진이 최소한 50% 이상 되는 물건, 최소한, 네, 50% 이상.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 50을 수입해서 100을 팔면 안 되고요. 물류비 감안해야 되니까 한 40에서 30 사이 물건을 사야겠죠. 40에서 30 사이 물건을 사가지고 100에 팔 수 있는 물건들을 찾아내야 되겠죠. 100에 팔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찾아가지고 하시면은 망하지는 않는다. 네, 최소한 대기업, 네, 뭐 부장급 이상, 이사급 정도까지도 가능하고, 네, 돈도 치킨집 차리는데 4억 드는데 제가 말씀하셨던 이런 업종을 이런 걸 하는데 제일 많이 드는 게 뭐 사무실 찾는 거죠. 사무실 얻는 거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해가지고 거기 창고 겸 사무실로 쓰시면 되고요. 뭐 사무실 짓기야 중고 가구점에서 뭐 책상 몇 개 사고 뭐 창고 적재시설 좀 사고, 네, 그러고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뭐 직원이 하나 필요하다 그러면 전화 받을 직원 하나 두고 뭐 직원이 전화 받으면서 뭐 편집 제품 등록하고 전화 받는 것 좀 하고, 본인은 이런 제품들을 소싱을 하고, 대기업들 방문 영업은 좀 힘들죠. 사실 방문 영업은 전 안 했고요. 네, 그런 거 할 필요도 없고요. 네, 찾아오는 손님만 잘 커버하면은, 고객들만 잘 막하면 되죠.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뭐 결혼하신 분이면 뭐 부인이랑 두 분이서 하셔도 되고요. 네, 두 분이서 하시면은 뭐 치킨집보다는 100만 편이 낫다. 그럼 망해도 타격이 없다. 네, 왜 타격이 없을까요? 네, 일단 임대보증금 그대로 있죠. 권리금 있는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임대보증금 그대로 살아있죠. 뭐 집기들 다시 중고 가게에 갖다 팔면 돼요. 네, 네, 뭘 하나 하더라도 네, 뭔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지, 망할 것부터 생각하고 하시면 안 돼요. 일단 시작했으면은 끝을 봐야 되죠. 네. 뭐 블로그 등록도 뭐 하루에 몇 개씩 정해가지고 계속 등록하고 결과물이 없다 그래도, 근데 언젠가는 그게 쌓이다 보면은 결과물이 나오니까요. 네. 네, 1편, 2편 해가지고 온라인 쇼핑몰 창업 수입업자가 되는 방법을 뭐 진짜 개념스럽게 그냥 막 알려드렸는데 굉장히 재미없고 따분한 얘기죠.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면은 뭐 반나절, 하루 이틀은 네, 계속 얘기해도 네, 끝이 없이 알려드릴 수 있긴 한데, 저 다 하는 일 있고, 네, 뭐 주말이고 하니까 나가 놀아야 되고, 네, 자녀, 네, 이렇게 계속 있으면 혼나고, 그러니까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만 알려드리고요. 이전에 영상들 한 20개 정도 있으니까, 뭐, 최근에 한 6개월 사이에 다 올린 영상들이니까요. 네, 보시고, 궁금한 사항 뭐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시면은, 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네,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숨길 내용은 없고요.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사실. 네, 찾아보면 다 있는데, 그거를 잘 몰라서 못 쓰는 거죠, 사람들이.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